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아베 내각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에 장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를 단행했고, 그 내용을 보면 아베의 정치색을 더욱더 강화해주는 인물들로만 중용을 했는데요.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규제로 일본과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장관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관들은 임명되자마자 한국에 거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일본의 경제산업성 스가라바 이슈는 취임 첫마디가 일본은 WTO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의 공세로 나왔습니다. 관방상이 된 고노다로는 여전히 한국은 국제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대외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뜻밖의 곤란함이 생기고 있는데요. 과거에 아베 내각의 비판적인 색을 띠고 있었던 고이즈미 신지로를 환경상의 깜짝 인사로 발탁한 것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인데요. 문제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환경상에 취임한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를 향해 장래에 원전을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입각한 아들에 대한 덕담을 건네면서 한 말이지만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다른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또한 원전 반대 운동을 상당 기간 하고 있으며 아베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일본은 미쳤다고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원전 반대를 하는 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공동 강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아베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판단력이 나쁘다며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경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일본 언론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를 이번 장관에 발탁한 것에 대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베 입장에서는 고이즈미 전 총리는 정치적 스승입니다. 자민당 시절 고이즈미가 총리일 때 아베는 간사장으로 고이즈미를 잘 따랐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이즈미 차남이 발탁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도 아베 내각에 발탁되기 전에 결혼 사실을 아베에게 보고할 정도로 비판적인 색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이즈미 전 총리는 원전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 중이라 아베를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일본에서 훈남 이미지로 각종 여론조사의 차기 총리 적합도에서 근소하게 아베를 앞서나가 아베의 4연임을 저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베 본인 말로는 4연임은 안 한다고 했지만 아베의 4연임을 주장하는 니카이 간사장을 여전히 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심은 4연임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 고이즈미 환경상이 반원전 정책과 더불어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아베는 이번 내각에 고이즈미를 중용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일관하는 아베가 물러나게 될지도 관심사가 됩니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8.5% 폭락하며 10년 만에 가장 충격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닛산 사태가 충격적이라면 이번에는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닛산의 기업 가치는 28조 원이죠. 하지만 이번에 위기가 찾아온 기업은 기업 가치 80조 원이 넘는 일본의 4대 대기업 소니입니다. 토요타, 소프트뱅크, NTT 다음이 바로 소니인데요. 소니가 흔들린다면 일본 경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니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팩트들만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난해 4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애플이 56%, 샤프 10%, 소니 9%, 삼성 7%, 교세라 6%인데요. 애플이 일본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줄도 몰랐던 샤프, 소니, 교세라가 2위, 3위, 5위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일본 내에서 삼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던 것은 일본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브랜드를 불매운동 해왔던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샤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망해서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대만의 폭스콘이 속한 흥하이 그룹에 팔려갔죠. 닛산이 프랑스의 르노에 팔려갔듯이 샤프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식과 경영권은 다른 국가에 팔려갔지만 본사는 일본에 남아있고 상당수의 경영진들도 일본인인 일본 기업인 것이죠. 일본인들이 자국 기업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삼성과의 엄청난 기술 격차도 커버해줄 만큼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일본의 자국 기업 사랑도 한계가 있나 봅니다. 여기 점유율을 다시 보시면 상위 5개 브랜드 중 삼성 홀로 1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었고 소니의 실적 하락폭이 가장 크죠. 마이너스 17.2%. 여기 소니의 글로벌 실적 보여드릴게요. 2017년 소니가 전 세계에 판매한 스마트폰은 1350만 대. 생각보다 정말 많죠.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액은 8조 원인데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천억 원. 즉 1년에 2천만 대는 넘겨야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소니가 스마트폰 개발에 투자를 엄청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기는커녕 2017년 대비 절반도 안 되는 650만 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최악의 결과죠. 물론 적자는 3배 이상 확대되어 마이너스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소니의 글로벌 스마트폰 사업이 박살이 나자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니가 인도에서 삼성과 중국 스마트폰들의 막강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2018년 소니의 인도 스마트폰 점유율이 몇 %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1%. 참패를 당한 소니는 당연히 인도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것 같은데요. 원래 잘 팔리지도 않았지만 7월부터 일본 불매운동이 역사상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소니가 한국에서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소니의 스마트폰 실적이 반토막 나고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어도 소니가 중요시 여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추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소니에게 비주류 지역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소니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류 지역인 유럽에서조차도 스마트폰 사업을 곧 접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테크 소식통 HD블로그의 보도에 따르면 소니 모바일이 유럽 지사를 폐쇄할 예정이라며 소니가 내년 3월까지 회사의 비용을 절반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니 모바일의 유럽 법인은 바로 스웨덴의 룬드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났고 소니 매니저인 룬드 스테판 안드레소는 앞으로 2년 동안 260여 개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소니의 고향인 일본에서조차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일본인들조차도 올해 삼성의 갤럭시 S10을 보고 더 이상 기술 격차가 심각한 일본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6%대의 점유율로 4위에 그쳤던 삼성이 샤프와 소니를 누르고 6년 만에 1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8.6%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던 소니는 이번에 7%까지 추락하였네요. 이 속도대로라면 향후 2-3년 안에 소니가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니의 다른 사업들은 어떨까요? 이미지 센서. 보시면 올해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51%에 육박합니다. 삼성은 18%, SK하이닉스 3%로 소니가 압도적이죠.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덕분이죠. 애플까지 눌러버리고 세계 2위가 된 중국의 화웨이,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세계 스마트폰 4위와 5위, 샤오미와 오포 모두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인데 이들이 모두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준 덕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샤오미와 오포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타버렸습니다. 소니는 여전히 4,800만 화소, 삼성은 최근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를 공개한 데 이어서 곧바로 1억 800만 화소까지 세계 스마트폰 2위인 화웨이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여기 보시면 이 반도체 분야도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 등의 스마트폰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소니의 핵심 사업인 이 세 개가 곧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한국의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400조 원에 달하는 비메모리 시장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1위로 도약할 것이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앞으로 10년 안에 소니의 비메모리 사업부도 현재 소니의 스마트폰 사업처럼 완벽하게 완전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소니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빠르게 스마트폰 및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고 소니의 핵심 수입원인 게임, 음악, 영화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에게 후자를 택할 것을 권해주고 싶네요. 소니와 삼성의 경쟁은 누가 봐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둔 사건입니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 기계, 전자 등에 쓰이는 설비 핵심 부품입니다. 일본은 편법으로 한국 시장을 70% 이상 장악하고 있었죠. 이를 눈치챈 한국은 일본산 부품의 반덤핑 과세를 11.66%에서 22.77%까지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지만 1심에서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의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압승이죠. 하지만 일본 언론은 한계를 이긴 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겼다 자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단순히 WTO에서 승소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승소 발표가 허위라며 날조라고 우기고 있죠. 한국은 국제회의에서 이런 일본을 비판했더니 일본을 문제아 취급했다라며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북한이나 한국이나 정부 발표는 거짓말만 한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본이 한국보다 언론 자유지수가 21단계나 떨어지죠. 왜냐면 일본이 나쁜 걸 전부 아베 탓인 걸 이런 느낌?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지 않는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아라고 이제는
이제는 성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라며 본인들이 성인 취급 못 받는 상황이 못 믿긴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해봤자 인터넷으로 정보 수집하면 알 수 있는데 설마 인터넷이나 뉴스 같은 정보를 규제하기 시작했나?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과 일본, 미국 언론을 전부 읽고 있지만 그런 주장은 딱 일본만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나라, 끝내주는 게 친절일지도 모르겠네 라며 한국에서 벌어가는 돈이 상당한 일본인데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사실 세계 각국에서 일본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바람에 한국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있다. 일본인이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본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고는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이겼어 라고 하는 것은 실은 거짓이고 일본인 측이 속고 있다는 설을 들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라며 진실을 알 뻔했지만 아직은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찮아도 황당무계해도 그 자리에서 제대로 반론을 하지 않으면 알아보지도 않고 믿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오해받고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말고 짓밟아줘야겠죠 라며 짓밟힌 건 본인들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